안녕하세요. 뻔뻔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로 인해 파혼하게 된 여성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선 피아노 과외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사무실 사람들하고 연말 회식을 하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으시더랍니다. 어머니 말씀이 평소와 달리 몹시 느낌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리고 새벽동이 틀 때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지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빨리 오라고요. 어머니는 그때도 설마 그게 마지막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절 데려가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고요. 운전자 말에 의하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 도로가에 누워 있었답니다. 게다가 실제로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몇몇 직원들이 아버지가 맥주를 드시는 걸 봤다고 증언하면서 상황은 운전자에게 유리해졌지요. 무엇보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상황이 억울했지만 어머니 말씀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으셨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먹고 사는 걱정이 더 컸다고요. 결국 어머니께선 피아노 과외를 그만두셨고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호프집을 여셨습니다. 재산이 꽤 있으셨던 외조부모님께선 둘째 딸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이모와 삼촌들이 난리가 났었다네요. 남편 죽은 게 자랑이냐고 재산을 거기다 몰아줄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랬다간 당신들은 연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들었으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으셨겠지요. 그나마 두 분이 이모와 삼촌들을 어르고 달래서 어머니께 호프집이라도 해주실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외가 친척들에게 기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달리 호프집은 문전성시를 잃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선 당신만의 특제 소스를 찍어 먹는 꼬치구이를 판매하셨는데 이게 대박을 쳤거든요. 덕분에 10평 남짓으로 시작한 호프집은 금세 2배 이상으로 커졌고 지점도 2개로 늘었습니다. 호프집을 한 지 4년 만에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도움을 모두 갚으셨고 10년 차에는 집을 사셨어요. 30평대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지요. 그리고 이사를 한 첫날 밤 제가 본 건 혼자 소주를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훌쩍훌쩍 아버지 사진이 든 액자를 앞에 세워두고 혼자 말없이 소주만 들이키셨지요. 그런 어머니께선 정확히 집을 사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사 준비를 하시다 쓰러지셨는데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되셨거든요. 손도 못 써보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 나이 22살이었고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요. 물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선 이 딱한 것을 어쩌냐며 이젠 당신들이 제 부모가 되시겠다 했지만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도 어엿한 성인이었고 무엇보다 이모나 삼촌들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 발로 병원에도 가고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에는 발도 들이기 싫더군요. 어머니의 차가운 마지막이 자꾸 생각이 났으니까요. 결국 어거지로 반년을 끌고 오다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대학도 졸업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부터 성적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취업은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 상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고민 끝에 어머니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우울증 증상은 도통 나아지질 않았고 친구들은 이런 저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술이나 마시자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사실 종종 혼술을 마시곤 했습니다만 결국엔 외로움만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멀리하던 중이었는데 친구 말로는 여럿이서 마시면 좀 다를 거랍니다. 사실 그 무렵에는 제 우울증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지요.
그래서 나가게 된 자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이 있었는데 그중 유난히 한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또래들과 달리 어른스러운 사람 같았네요. 술자리 이후로 2~3번 더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라던가 행복함을 잠깐씩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술자리를 주선했던 친구도 좋은 집안에 능력 있는 오빠라며 잘 만나보라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저는 많은 부분을 남자친구에게 의지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2분 다 교육자셨고 남자친구는 중견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교육자라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말투는 늘 뭔가 저를 가르치려는 듯 했습니다. 또한 회사 일은 어찌나 바쁘던지 걸핏하면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점은 저를 정말 미치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자꾸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연애 초반에 이미 남자친구에게 제 사연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는데도 남자친구는 도통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달에 1~2번은 꼭 싸우게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만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았네요. 그렇게 사귄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안 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기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2번 생각지도 않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말 그대로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2분 다 교육자셔서 그런지 말투도 교양 있고 제가 불편할 법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2분 다 표정이 전혀 모르시는 눈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제 입으로 2분 다 안 계시단 이야기를 전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랄까요? 공기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아버님은 그래도 떨떠름한 표정이시긴 했어도 몇 마디 더 걸어주셨지만 어머님은 아예 저를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 서러웠습니다. 남자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어머님께서 아마 당황하셨을 거고 동시에 제가 안쓰러워서 표정 관리를 못하신 걸 거라며 저더러 자격지심이랍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고 저에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후로 얼마 뒤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말도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남자친구 딴에는 제가 그래도 경제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어머님께만 신경을 써드릴 상황이 못 되었어요. 1시간쯤 지나 손님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요. 어머님께서 장사는 잘 되냐고 물어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앞으로 뭐 남겨놓으신 재산 같은 건 없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남자친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 없던 이야기라 대충 얼버무려서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도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몇 번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는 무슨 돈으로 차린 거냐? 지금 사는 집은 전세냐 월세냐? 카페 하면서 얼마나 버냐?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는 어찌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 말하지 않았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겨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달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그런 질문을 하시니 당황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얼버무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 대답이 어머님께 탐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후로 한 달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1년에 6번 제사를 지낸다고 들었거든요. 어찌됐건 결혼하겠다고 인사도 드린 상황이고 명절에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안 건지 남자친구가 이번 추석에는 어머님 좀 도와드릴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남자친구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추석 전날부터 가게 문 닫고 남자친구 본가에 머물면서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부터 청소까지 하루 종일 꼬박 도와드렸지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더러 당신 아주 며느리 복이 있는가 보다고 저에게도 기특하다, 장하다, 요즘 애들 같지 않다며 싱글벙글 좋아하셨습니다. 청소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덧 밤 10시가 다 되었고 손님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께서 저더러 아침 먹었으면 슬슬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 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명절을 같이 보낼 줄 알았고 친척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사람 일이 어찌 될 줄 알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인사를 하냐며 어른들이 흉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럽고 구차한 마음에 결국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도 따라 나오지는 않고 현관 앞에서 조심히 가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님의 말씀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는 들었지만 참 서글펐네요.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재정 상황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8살이나 많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이 저와 만나는 동안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다 그랬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정확히 그래서 얼마가 남았냐 물으니 4천만 원이 전부라 했습니다. 제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너는 얼마나 모았냐고 속물이냐면서 표정이 그게 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찌됐건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였으니 계속 숨기기도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로 계속 빈집 상태로 있던 곳이지요. 곳곳에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큰 집에서 혼자 있자니 부모님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럴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팔찌도 새를 주지도 않고 비워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마당에 더는 숨기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략적인 재정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왜 안 했냐며 저더러 맹출합니다. 저는 혹시나 남자친구가 쓸데없는 생각이라도 할까 싶어 미리 그 아파트는 팔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정리할 생각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다고요. 남자친구는 누가 언제 그 아파트 팔자고 했냐며 걱정 말라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카페 휴일이라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께서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저더러 좀 태우러 와달라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으니 어머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서 싫다 소리를 못했지요. 그렇게 어머님과 남자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을 태우고 어디로 갈 거냐 물으니 어머님께선 갑자기 제가 물려받았다는 그 아파트에 한번 가보자입니다. 떨떠름하기도 했고 일단 점심은 어쩌시냐고 물으니 아파트만 봐도 배가 부를 것 같다면서 아파트로 가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선 전과 달리 저에게 계속 말을 거셨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도 하셨고 그러다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을 했고 어머님께선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왜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모양이랍니다. 그 말이 왠지 제 귀에는 곱게 들리지가 않았지만요. 그렇게 40분쯤 달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꾸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건 싫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확실히 제 집 맞냐입니다. 어이없는 질문에 짜증이 좀 났지만 어머니와의 추억도 있고 해서 아직 다른 사람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어차피 곧 우리 다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건데 아직도 그래서 어떡하냐입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려는데 남자친구가 제 말을 막으려는 듯
다른 주제를 꺼내더라고요. 찝찝했지만 일단은 대충 넘어가야만 했지요. 그리고 비로소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어제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다 들어와서 산다는 건 무슨 소리며 내시라니?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가 제 점수 좀 따려고 제가 결혼하면 제 아파트에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다 했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래요. 멀쩡한 아파트를 두고 뭐하러 오피스텔 살면서 생돈을 버리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이제껏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시다며 너무 좋아하실 거랍니다. 남자친구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엄청난 속도로 차갑게 식으면서 동시에 냉정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물려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정해지신 어머님이 솔직히 어이가 없었고 자기 멋대로 거짓말을 해놓고선 절 설득하려 드는 남자친구도 한심해 보였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할 결혼인지 모르겠다고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가 판을 다 깔아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더군요. 비로소 당당히 허락받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더러 정신 차리라나요. 저는 지금 아주 멀쩡하다고 진심으로 헤어지자 했네요.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며 못 들은 걸로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래요. 아들 다 키워놨더니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드는데 속이 안 상하겠냐고요. 그래도 이제나마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속상한 마음은 접고 저를 받아주신다는데 왜 고마운 줄을 모르냐며. 고맙긴 개뿔 뭐가 고맙냐 했습니다. 막말로 내가 지금 팔려가는 거냐고 돈 앞에 아무리 장사 없다지만 사람 그렇게 무시하실 때는 언제고 어제는 하루 종일 웃으시느라 광대뼈가 내려오질 않더라고 써붙였어요. 그리고는 더 말하기도 싫다고 내가 눈이 삐었던 것 같다고 전부 없던 이야기로 하자 했네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후회 안 하냐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면 자기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자기랑 영영 결혼 못할지도 모른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이젠 쥐씨할 만큼도 없다고요. 더 어이가 없던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제 카페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헤어지자 그랬다며 저더러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모시고 살 생각도 없었고 그 아파트는 계속 비워둘 거라고요. 제 마음 힘든 날 가서 쉬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조근조근한 말투로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경제적인지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니 예의상 처음엔 듣고 있었지만 결국 아들 간수나 잘하시라고 했네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말아먹고 꼴랑 사천 들고 여자한테 결혼하자는 사람이라고요. 그 나이에 사천밖에 없으면서 젊은 여자 재산이나 탐내면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좋다고 하겠냐고 그동안 제 속에 있던 말이 저절로 튀어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어머님도 교육자시라면서 인격 수양 좀 하시라 했습니다. 남의 돈 욕심내는 어머님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고 학생들이 불쌍하다고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벌개지더니 절 한 대 치기라도 하시려는 듯 손을 올리셨어요. 저도 지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는 남의 영업장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나가시라 했습니다. 이후로 남자친구로부터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울었다 웃었다, 사랑한다 했다가 가만 안 둔다고 했다가 결국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이에요. 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겠지요? 흉흉한 세상이라 당분간은 몸조심하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원래 눈 돌아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카페도 당분간은 쉬면서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